다 같은 걸 지칭하는데 값을 뜻하냐, 범위를 뜻하냐, 면적을 뜻하냐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유의 수준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에 이어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예외적인 케이스인지 아닌지, 내가 수집한 표본 데이터가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 하에 통계적으로 희박한 케이스인지 여부를 따지는 경계선을 어디에 둘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일단 임계값이라고 칭할게요. 임계값으로부터 그 바깥의 범위를 기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그린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 상에서 기각역에 해당되는 면적을 유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3개나 나왔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얘네들은 한 세트로 묶여 다니니까 영상 조금만 더 보시면은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방금 히스토그램에서 한쪽 꼬리 부분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임계값이 있고요. 임계값 바깥에 있는 범위를 기각역이라고 했죠. 기각역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색칠한 저 면적을 유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유의는 있을 유에 뜻의 자를 써서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는데, 검정 통계량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다면 유의미할 정도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가설 검정에서는 유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0.05, 5%라는 값이 적용이 되는데요. 유의 수준이 설정되면 나머지 임계값과 기각역도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 같은 걸 지칭하는데 값을 뜻하냐, 범위를 뜻하냐, 면적을 뜻하냐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유의 수준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의 수준을 몇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면적도 달라지고 임계값도 달라지고 기각역도 달라지겠죠. 만약 유의 수준을 0.01로 바꾼다면 훨씬 더 면적이 작아지죠. 1%니까요. 그리고 면적을 0.01로 맞추게끔 임계값이 설정되고요. 역시 그 임계값의 바깥 범위를 기각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유의 수준을 0.05로 잡을지 0.01로 잡을지 혹은 더 낮은 수인 0.005로 잡을지 에 따라서 임계값과 기각역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임계값, 기각역, 유의 수준이라는 개념을 실제 표본 데이터와 어떻게 대조하고 대조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유의 수준 하에서 임계값이 10으로 잡혔다고 칠게요. 참고로 임계값이 몇인지 계산하는 거는 유의 수준이 결정되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임계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표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검정 통계량 값이 나오겠죠. 9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이 9라는 값을 그림에 대조해보면 아래처럼 나오죠. 임계값보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주 나타나는 케이스냐 드문 케이스냐 중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용어 소개 하나 더 해드릴게요. 실제 표본 데이터로 구한 검정 통계량 값보다 더 바깥 범위를 p-value라고 합니다. p-값이라고도 하고 p-value라고도 하는데요.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지금 주어진 표본 데이터보다 더 통계적으로 희박한 케이스가 관측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뜻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p-value의 엄밀한 정의는 조금 더 가설 검정과 친해지신 이후에 습득하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자면 파란색 면적과 같습니다. p-value는 유의 수준과 비교하게 되고요. 참고로 유의 수준은 알파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0.05, 0.01 등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유의 수준 값과 p-value를 비교한 후에 어떤 녀석이 더 큰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p-value가 면적이 더 크죠.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게 아니라 면적이 어디가 더 크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더 크다면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 자주 나타나는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다. 이때 귀무가설이 옳다라는 전제하에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옳다라는 전제가 딱히 모순되지 않았다. 이 데이터로 미루어 보아 귀무가설이 딱히 모순되지 않았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 검정 통계량 값이 11이 나왔다고 쳐보겠습니다. 9가 아니죠. p-value를 표시해보면은 파란색 면적과 같고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유의 수준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을 때는 드문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희박한 확률로 발생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맞다고 하기엔 지금 관측된 이 데이터는 너무 희박하고 말이 안 되는 케이스야. 그러므로 귀무가설은 모순되었어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귀무가설이 옳다라는 전제가 모순이 아닌 경우, 즉 자주 나타나는 케이스죠. 이때는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크고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나한테 주어진 검정 통계량 값이 기각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표현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귀무가설 참 가정이 모순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할 때는요,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고요. 즉 검정 통계량 값이 기각력에 포함되어 있다를 의미합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표현법을 이용해서 말하는 것 뿐이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가설 검정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거의 다 소화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예시의 케이스처럼 검정 통계량 값이 0으로부터 지나치게 멀진 않은지를 따질 때는 굉장히 작은 사이드도 보고요, 굉장히 큰 사이드도 봅니다. 양쪽을 둘 다 참조하면서 검정 통계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양측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앞에 예시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0.05란 값으로 계속 예시를 들었지만, 양측 검정이라는 케이스에서는 0.05를 2로 나눈 0.025와 비교를 해줘야 정확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화살표 부분에 0.025라는 면적이 할당되고요, 오른쪽 화살표 부분에도 0.025라는 면적이 할당됩니다. 둘이 합쳐서 0.05가 되겠죠. 반대로 단측 검정이라는 케이스는 한쪽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로 나눠야겠다,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0.05랑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떤 가설 검정이 단측 검정인지 양측 검정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유형별로 제가 하나씩 다뤄드릴 테니까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p-value와 유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해석하는 것까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p-value를 유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작다면요, 귀무가설 참 가정과 데이터가 모순되었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즉 귀무가설과 대결을 펼치고 있는 대립가설이 말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요. 반대로 p-value가 더 크다면 귀무가설 참 가정에 대해서 표본 데이터가 딱히 모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없다, 즉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